비 오는 아침 버스 정류장에서 노인이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한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17세 하늘이 망설임 없이 달려간다. 사람들은 모른 척 지나가지만 하늘은 자신의 우비를 벗어 노인에게 씌운다. 미안하네. 괜찮아지면 꼭 은혜 갚을게. 노인이 떨리며 고마워한다. 하늘은 알바비로 택시비를 내며 당연한 일 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한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과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줘요. 서울 외곽에 위치한 낡은 공립고등학교.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 앞으로 17세의 김하늘이 자전거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신문 배달을 마치고 온 하늘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하늘아, 또 신문 배달했니? 같은 반 친구 민지가 하늘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늘이 밝게 웃으며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너 정말 언제 쉬어?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쉴 시간 있어. 지금처럼. 하늘이 가방을 정리하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근데 넌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야? 민지의 질문에 하늘이 잠시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 약한 사람 외면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고마워, 민지야. 첫 교시 국어 시간. 하늘은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필기했습니다. 김하늘 학생, 어젯밤 숙제는 다 했나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네, 선생님. 하늘이 깔끔하게 정리된 숙제를 내밀었습니다. 역시 하늘이구나. 다른 학생들도 하늘이처럼 성실하게 하길 바라요. 선생님의 칭찬에 하늘은 쑥스러워했습니다. 쉬는 시간, 옆자리 수진이 하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늘아, 너 진짜 신기해. 알바하면서도 성적이 좋고. 별거 아니야. 아니야, 정말 대단해. 나는 공부만 해도 힘든데. 각자 상황이 다르잖아. 하늘은 항상 이런 식으로 자신을 낮춘 대답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하늘은 매점에서 우유 하나와 빵 하나를 샀습니다. 하늘아, 이것만 먹어? 민지가 자신의 도시락을 절반 나눠주려 했습니다. 아니야, 충분해. 먹어. 엄마가 많이 싸주셨어. 정말 괜찮다니까. 하지만 민지가 억지로 반찬을 나눠주자 하늘은 고마워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뭘 친구잖아. 오후 수업이 끝나고 하늘은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하늘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하늘아. 오늘도 왔구나. 고생이 많아. 괜찮아요. 저는 이 일이 좋아요. 편의점 사장 김 씨는 하늘을 아들처럼 아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애가 어디 있어.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시겠다. 할머니 혼자 계세요. 아, 그랬지. 할머니께서 하늘이를 잘 키우셨네. 저녁 시간대가 되자 편의점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늘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아, 여기 아르바이트생 정말 친절하네. 감사합니다. 손님이 나간 후 사장이 하늘을 불렀습니다. 하늘아, 손님들이 너 때문에 오는 것 같아. 항상 친절하게 해줘서 고마워. 당연한 거예요. 밤 9시쯤 취한 아저씨 한 분이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소주 한 병. 아저씨가 큰 소리를 냈습니다. 신분증 확인해도 될까요? 하늘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미성년자로 보여? 죄송합니다. 규정상. 아저씨가 화를 내려 하자 하늘이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신분증 한 번만 보여주시면 바로 드릴게요. 결국 아저씨는 신분증을 보여주고 술을 사갔습니다. 하늘아, 잘 처리했다. 나 같으면 화냈을 텐데. 사장이 하늘을 칭찬했습니다. 저분도 힘든 일이 있으셨을 거예요. 너는 정말 마음이 예쁘다. 밤 11시 일을 마친 하늘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많이 힘들었지?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이것 좀 먹어라. 따뜻하게 데워놨어. 할머니가 김치찌개 한 그릇을 내놓았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이 녀석이. 할머니가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늘아, 기억해라. 가난하다고 마음까지 가난하면 안 된다. 네, 할머니. 그리고 어려운 사람 보면 외면하지 마라. 우리가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부자여야 한다. 알겠어요. 하늘은 할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밤 12시 하늘은 내일 학교 준비를 했습니다. 숙제를 확인하고 교복을 정리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하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살자. 하늘은 매일 같은 다짐을 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성실한 하루하루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이 일어났을 때 창밖에는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비가 이렇게 많이 오네.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우비 있어요. 하늘이 낡은 우비를 입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비 오는 날엔 사고 나기 쉬워. 네, 알겠어요. 하늘은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빗물이 신문에 스며들지 않도록 비닐로 꼼꼼히 싸서 배달했습니다. 하늘아, 고생이 많구나. 이런 날씨에도. 신문을 받은 할머니가 안쓰러워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비 오는 날이 더 좋아요. 시원해서요. 하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신문 배달을 마치고 학교로 가는 길 버스 정류장에서 하늘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노인이 비를 맞으며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우산을 쓰고 급하게 지나쳤지만 그 노인만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하늘이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얼굴이 창백했고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습니다. 괜찮네. 노인이 힘겹게 말했지만 곧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어르신, 하늘이 급하게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병원에 연락해 주세요. 하늘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괜찮아. 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 일 아니야.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지나쳤습니다. 하늘은 당황했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어르신, 잠깐만 참으세요. 제가 병원 데려다 드릴게요. 하늘이 자신의 우비를 벗어 노인에게 씌우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기사님,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빨리 가주세요. 응급환자예요? 네, 급해요. 택시 안에서 노인은 하늘의 손을 붙잡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네. 괜찮아지면 꼭 은혜 갚을게. 괜찮아요. 말씀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하늘이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노인을 응급처치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간호사가 하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길에서 쓰러지신 걸 보고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럼 연락할 가족분이 없으시겠네요. 어르신께 물어봐야겠어요. 1시간 후 노인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하늘이 병실에서 노인을 지켜봤습니다. 고맙네.
자네가 구해준 거구나.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노인이 하늘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김하늘이에요. 하늘. 좋은 이름이군. 꼭 기억해 둘게. 어르신, 가족분께 연락드릴까요? 노인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혼자 살아서 연락할 사람이 없네. 그럼 퇴원하실 때까지 제가 가끔 들를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늘은 편의점에서 산 따뜻한 죽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자네가 번 돈으로 이런 걸. 미안해. 괜찮아요. 어르신께서 빨리 나으시는 게 중요해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자네 같은 아이가 있다니. 저는 그냥 당연한 일한 거예요. 병원비와 택시비로 하늘의 이번 주 용돈은 거의 떨어졌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내일 또 올게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은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약한 사람 외면하지 마라. 할머니의 가르침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왜 이렇게 늦었니? 걱정했어. 할머니, 제가 하늘이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드렸습니다. 잘했다, 하늘아. 정말 잘했어. 할머니가 하늘을 꽉 안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도우는 게 당연한 거야. 너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요즘 같은 세상에 쉬운 일이 아니야. 그날 밤 하늘은 침대에 누워 오늘 일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모른 척 지나갈 때의 씁쓸함, 노인을 도왔을 때의 뿌듯함, 그리고 노인이 흘린 눈물까지. 내가 한 일이 정말 도움이 됐을까? 하늘은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선행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하늘은 약속한 대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따뜻한 죽과 과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하늘이 병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갔습니다. 아, 하늘이구나. 왔네. 노인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의사 선생님이 내일 퇴원해도 된다고 하시더군. 다행이에요. 하늘이 안심하며 죽그릇을 내놓았습니다. 이거 드세요. 몸에 좋은 전복죽이에요. 자네가 번 돈으로. 이런 비싼 걸. 괜찮아요. 어르신께서 건강해지시는 게 더 중요해요. 노인이 하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늘아, 나는 정말 운이 좋았어. 무슨 말씀이세요? 자네 같은 아이를 만난 게 말이야.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검사 결과 나왔어요. 어때요? 하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요. 과로와 영양실조가 원인이었네요. 영양실조요? 혼자 사시면서 제대로 드시지 못하신 것 같아요. 하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르신, 퇴원하시면 어디서 지내실 거예요? 글쎄, 원래 있던 곳으로 가야지. 혹시 불편하시면 저희 집에. 할머니께서 괜찮다고 하셨어요. 고마운 일이지만 그럴 수는 없어.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 날 노인이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학교를 마치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하지만 병실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할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아침 일찍 퇴원하셨어요. 연락처라도 남기지 않으셨나요? 그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셨네요. 하늘은 실망했습니다. 노인이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노인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늘은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선 하늘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검은색 고급차가 서 있었고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 차 진짜 비싸 보인다. 누가 탔을까? 혹시 연예인? 하늘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려 했습니다. 야, 저거 벤츠 맞지? 번호판 봐. 완전 고급이네. 누구 오시나? 친구들의 대화를 들으며 하늘은 교실로 향했습니다. 하늘아, 너도 봤지? 학교 앞 차? 민지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응, 봤어. 누가 탔을까? 너무 궁금해. 하늘은 관심 없다는 표정으로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첫 교시가 시작되려 할 때 교무실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김하늘 학생은 교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늘아, 왜 불러? 모르겠어. 하늘이 교무실로 가는 길에 복도가 술렁거렸습니다. 김하늘이 뭔 일이야? 혹시 문제라도 일으켰나? 교무실에 도착한 하늘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고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늘아, 이분이 너를 찾아오셨단다.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저를요? 하늘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정장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하늘 학생 맞습니까?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대한그룹 비서실의 이정호라고 합니다. 하늘은 대한그룹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대기업이었습니다. 대한그룹이요? 저한테 무슨 일이? 어제 하늘 학생이 도와주신 분이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하늘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이요? 현재 병원에 계신데 꼭 하늘 학생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교장 선생님이 놀라며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우리 하늘이를? 네, 하늘 학생이 회장님의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늘아, 내가 정말 회장님을 도와드렸니? 저는 그냥 쓰러지신 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간 것뿐인데 회장님께서 하늘 학생 덕분에 살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이정우가 설명했습니다. 복도에서는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이가 재벌 회장을 도왔대? 진짜? 대박! 하늘이 완전 대단하네. 하늘은 갑자기 쏟아지는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특별한 일 안 했어요. 하늘 학생의 겸손함이 더욱 인상 깊습니다. 이정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하늘 학생을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이정우의 말에 교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가야 하나요?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업 시간인데 담임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물론입니다. 하늘아, 어서 가봐라. 교장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말했습니다. 하늘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복도에서는 학생들이 더욱 시끄럽게 웅성거렸습니다. 하늘이 진짜 재벌 회장 만나러 간대. 헐, 완전 영화 같아. 하늘이 대박났네. 하늘은 그 소리들이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정말 가야 하나요? 회장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정우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하늘은 교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구경하려는 학생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늘아, 민지가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너 정말 회장님이랑 아는 사이야? 아니야. 그냥 완전 신기해. 우리 하늘이가 유명해지는 거야. 하늘은 친구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바라보는 눈빛들이 어색했습니다. 학교를 나서자 정말로 고급 벤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세요. 기사가 정중하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하늘이 차에 타자 주변 학생들이 더욱 웅성거렸습니다. 진짜 타고 가네. 하늘이 완전 VIP 대접받는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친구들의 신기해하는 표정들이 하늘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회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이정호가 하늘을 달래려 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특별한 일 안 했는데 하늘 학생에게는 작은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회장님께는 생명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늘은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회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셨습니다. VIP 병실로 향하는 길, 하늘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일반 병실과는 완전히 다른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회장님, 하늘 학생 모셔왔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자 하늘이 도왔던 그 노인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늘아, 왔구나. 노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어르신, 정말 회장님이셨어요? 놀랐지? 나도 그날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네. 하늘은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 했을 뿐인데, 당연한 일이라고? 하늘아,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회장이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 덕분에 내가 살 수 있었어. 저는 정말. 그때 이정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하늘 학생을 위해 준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뭐요? 하늘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먼저 학비 전액 지원과 생활비. 아니에요. 그런 건 받을 수 없어요. 하늘이 급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왜? 자네가 받을 자격이 충분해. 저는 돈 때문에 도와드린 게 아니에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더욱 고마운 거야. 하지만 이렇게 큰 건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늘은 정말로 부담스러웠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도왔을 뿐인데 이런 큰 보답을 받는다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하늘아, 나한테는 자네가 생명의 은인이야. 저는 그냥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한 거예요. 할머니? 네. 약한 사람 외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회장의 눈에 감동이 어렸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구나. 한편 학교에서는 하늘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재벌 회장이랑 친척이래. 아니야, 후원받는 거라고 들었어. 그럼 이제 하늘이 부자 되는 거야? 소문은 점점 과장되어 갔고 일부는 악의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가 일부러 회장님한테 접근한 거 아니야? 가난한 척하면서 동정심 유발한 거지. 진짜 계산적이네. 다음 날 학교에 돌아온 하늘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하늘아, 민지가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너 어제 회장님이랑 뭐 얘기했어? 다들 궁금해해. 그냥 안부 인사만 했어. 하늘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저기 하늘이다. 재벌 회장이랑 아는 애. 부러워. 어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학생들은 부러워하는 눈으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첫 교시 수업 중에도 하늘은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친구들이 자꾸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몇몇 학생들이 하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늘아, 회장님 집 진짜 크대?
돈 얼마나 많으셔? 너도 이제 후원 받는 거야? 부러워. 나도 그런 기회 있었으면 좋겠다. 질문 세례에 하늘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아픈 분을 도와드린 것뿐이야. 겸손하긴. 완전 대박난 거잖아. 점심시간이 되자 더 많은 학생들이 하늘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늘아, 우리랑 같이 밥 먹자. 평소에는 말도 안 하던 인기 있는 학생들이 하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니, 괜찮아. 뭘, 우리 친구잖아. 하늘은 이런 갑작스러운 관심이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늘이 진짜 순진한 척하는 것 같지 않아? 맞아. 가난한 척하면서 회장님한테 동정심 유발한 거지. 완전 계산적이야. 처음부터 노린 거 아니야? 그러게. 어떻게 그렇게 우연히 회장님을 만나겠어? 하늘은 화장실 칸 안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들었어? 이제 후원받아서 돈 걱정 없대. 부러워. 나도 그런 기회 있었으면. 근데 진짜 순수하게 도운 거 맞을까? 하늘은 견딜 수 없어서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오후 수업 시간, 하늘은 전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계산적으로 행동한 걸까?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늘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과 후 하늘은 평소처럼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일이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하늘아, 오늘은 어때? 사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별일 없었어요. 하지만 사장은 하늘의 표정이 어둡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나? 표정이 안 좋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일하는 동안에도 학교에서 들은 말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녁 늦게 집에 돌아간 하늘은 할머니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왜? 제가 계산적으로 할아버지를 도왔다고 생각하나 봐요. 할머니가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아, 내 마음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정말 그런 건 아닌지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진실했다는 거야. 할머니, 하늘아, 세상에는 좋은 일하는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말에 흔들리면 안 돼. 그날 밤 하늘은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더 심한 소문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이제 귀족 학교로 전학 간다던데? 회장님이 양딸로 입양한대. 완전 신데렐라 스토리네. 어떤 소문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흥미롭게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노골적으로 질투를 표현했습니다. 진짜 운 좋다. 나는 왜 그런 기회가 안 올까? 불공평해. 하늘은 견디기 힘들어서 빈 교실로 피했습니다. 혼자 앉아 있는데 눈물이 흘렸습니다. 나는 그냥 사람을 도운 것뿐인데. 그때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 학생? 병원에서 본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님, 왜 여기에? 회장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셨어요. 하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늘 학생을 꼭 보고 싶어 하세요. 저 지금 가야 하나요? 간호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네, 빨리 오셨으면 해요. 하늘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나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제발 괜찮으시길.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늘 학생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하늘을 중환자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어떠세요? 많이 약하시지만 하늘 학생을 기다리고 계세요. 중환자실 문 앞에서 하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있는 회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식은 있으십니다. 하늘이 조심스럽게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회장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하늘을 보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 하늘이구나. 어르신 괜찮으세요? 왜 갑자기?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자네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무슨 말씀이세요? 학교에서 사람들이 자네를 이상하게 본다고 들었어. 하늘은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이 그런 것까지 알고 계셨다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아니야. 내가 자네를 힘들게 했어.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약해졌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어르신은 아무 잘못 없으셨어요. 하늘아, 들어봐. 회장이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이 차갑지 않다는 걸 너 때문에 다시 알았다.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그 당연한 일이 사람을 살리는 거란다. 회장의 말이 하늘의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하늘아, 자네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저는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아니야. 요즘 같은 세상에 자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아니? 회장이 힘을 내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자네 마음은 진짜였어. 하늘은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제발 괜찮아지세요. 하늘아, 약속해줘. 네, 앞으로도 지금 같은 마음 잃지 말아줘. 네, 약속할게요. 그리고 할머니께 잘 키우셨다고 전해줘. 회장의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하늘아,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의료진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잠시 나가 계세요. 하늘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안정됐습니다. 며칠 더 지켜봐야겠지만 하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회장님이 하늘 학생과 대화한 후에 상태가 좋아지셨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이정호가 하늘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늘 학생,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하늘 학생을 만난 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어떻게요? 예전에는 사람을 믿지 않으셨거든요. 세상이 차갑다고 생각하셨고, 이정호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늘 학생을 만나고 나서 희망을 되찾으셨어요. 저는 정말 하늘 학생이 보여준 순수한 마음이 회장님을 변화시켰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에 하늘은 회장의 말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 당연한 일이 사람을 살리는 거란다. 할머니의 가르침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어디 갔었니? 걱정했어. 하늘이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드렸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할머니가 하늘을 꼭 안았습니다. 하늘아, 내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겠지? 할머니, 저는 정말 특별한 일 한 게 아닌데, 그게 바로 특별한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특별한 거란다.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봐요.
하늘아, 기억해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할머니가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포기하면 안 돼. 내 마음이 진실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날 밤 하늘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회장의 말과 할머니의 격려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회장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하늘은 학교에서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하늘아, 요즘 괜찮아?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 너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 고마워, 민지야. 점심시간, 하늘은 조용히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교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전교생은 즉시 운동장으로 집합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겠습니다. 무슨 행사지?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운동장으로 향했습니다. 하늘도 어리둥절하며 친구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운동장에는 이미 교장 선생님과 모든 교사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장 선생님이 정문 쪽을 향해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고위 임원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그 뒤로 익숙한 벤츠가 나타났습니다. 저 차, 지난번에 왔던 차 아니야? 하늘이 관련해서 또 뭔가 있나?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차에서 회장이 내렸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건강한 미소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분이 그 회장님이래. 진짜 대단한 분 같아. 하늘이랑 무슨 사이야? 운동장은 술렁거렸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학생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를 든 회장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운동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대한그룹 회장 최진우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회장이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김하늘 학생, 앞으로 나와주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하늘에게 집중됐습니다. 하늘은 당황해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늘아, 나가봐. 민지가 하늘을 등 떠밀었습니다. 하늘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온 학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여기 서세요. 회장이 하늘을 자신 옆으로 불렀습니다. 학생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전 저는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하늘이가 저를 구해줬죠.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장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하늘이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아이입니다. 하늘이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시죠?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하늘이는 제가 평생 찾고 있던 친손녀입니다. 운동장이 뒤집혔습니다. 뭐라고? 손녀라고? 진짜? 학생들의 충격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하늘은 입을 가리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손녀라고요? 그래, 하늘아. 내 엄마는 내 외동딸이었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너를 낳고 얼마 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제가 그래. 너는 내 유일한 혈육이야. 회장이 하늘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운동장의 학생들도 감동받아 조용해졌습니다. 하늘이 엄마가 너를 할머니께 맡기고 떠났을 때 나는 연락이 끊어졌어. 그래서 할머니는 내 엄마의 은인이셨어.
너를 정말 잘 키우셨다. 회장이 하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늘아, 이제 진짜 가족이 됐구나.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왜 하늘이 회장을 도왔을 때 그렇게 감동받으셨는지, 왜 그렇게 특별히 대해주셨는지. 어르신, 아니 할아버지. 그래, 할아버지야. 학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그 다음에는 모든 학생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늘아, 민지가 울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대단해. 다른 학생들도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그동안 하늘을 의심했던 학생들도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운동장에서 감동적인 재회를 마친 후 하늘은 할아버지와 함께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믿기지 않아요. 하늘이 아직도 꿈 같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내가 평생 찾던 손녀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니. 회장이 하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럼. 하지만 할머니는 내가 너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셨어. 왜요? 내가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셨거든.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너를 정말 잘 키우셨어. 돈이나 지위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셨잖아. 하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럼 제가 할아버지를 도운 건 우연이 아니었어. 운명이었지.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하늘이 달려가서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하늘아, 내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길 기다렸단다. 할머니가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님, 회장이 할머니께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별 말씀을. 하늘이는 저에게도 소중한 아이예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지내셨으면 합니다. 회장의 말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하늘이에게는 저도 필요하고 회장님도 필요하니까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회장이 준비해온 고급 음식들이 한 상에 올랐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요리가 정말 맛있죠? 정말 그래. 집에서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 회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늘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뭐요? 학교도 옮길 수 있고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도 있잖아. 하늘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학교가 좋아요. 왜?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특별하다고 느끼고 싶지 않아요. 회장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다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모두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하늘의 일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했습니다. 여전히 같은 학교에 다니고 같은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다만 이제는 경제적 걱정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아, 너 진짜 대단해. 민지가 말했습니다. 뭐가? 재벌 손녀인데도 전혀 안 변했어. 변할 이유가 없잖아. 나는 그냥 나인걸. 하늘의 대답에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편의점에서도 여전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늘아, 이제 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사장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일이 좋거든요. 정말 착한 아이구나. 하늘은 여전히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들을 도왔고 할머니와 함께 동네 어르신들을 챙겼습니다. 하늘아, 너는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할아버지가 감동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왜 변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약한 사람 외면하지 마라.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어느 날 저녁 하늘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비 맞던 그날, 내가 할아버지를 구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신 거였구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잘 키우셨어요, 어머님. 아니에요. 하늘이가 원래 착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키우신 건 어머님 덕분입니다. 하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하늘은 속삭였습니다. 비 맞던 그날, 저는 할아버지를 살린 게 아니라 제 인생을 되찾았던 거였어요. 창밖에는 따뜻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비였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 시청, 한 줄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비 내리는 압구정에서 72세 아버지가 성공한 딸들을 찾아간다. 아버지, 이러시면 좀 곤란해요. 딸들이 초라한 아버지를 부끄러워한다. 용돈이라도 큰딸이 10만 원, 둘째가 5만 원을 건네며 책임을 회피한다. 막내만이 우리 집으로 가요. 따뜻하게 밥부터 드세요라며 아버지를 안는다. 언니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가족의 온도차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과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줘요. 서울 구로의 오래된 고시원. 좁은 계단을 올라 3층 끝방에 도착하면 72세의 이만식이 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만식은 알람 소리도 없이 저절로 눈을 떴습니다. 아이고, 또 몸이 뻐근하네. 만식이 허리를 짚으며 일어났습니다. 좁은 방에는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 그리고 전기포트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낡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사업이 잘 나가던 시절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만식과 예쁘게 차려입은 세 딸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만식이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수를 마친 만식은 시멘트 가루와 철가루로 얼룩진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몇 번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들이 만식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 살리려고 평생 뛰었는데 결국 이 꼴이구나.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만식은 씁쓸해했습니다. 한때는 성공한 사업가였던 모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오전 6시 만식은 지하철을 타고 공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공사장 소장 김 씨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철근 작업이 많아요. 하루 종일 하시면 4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만식의 일은 공사에서 나오는 폐철근에 묻은 시멘트를 망치로 털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체력과 집중력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탕탕탕. 망치 소리가 공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식은 묵묵히 철근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등에는 땀이 흘렸습니다. 아저씨, 나이가 있으신데 힘드시겠어요. 옆에서 일하던 젊은 작업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일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죠. 가족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딸 셋이 있어요.
아, 그럼 좋으시겠네요. 효도 받으시고. 만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글쎄요. 다들 바쁘게 사니까. 점심시간이 되자 만식은 도시락과 물 한 병으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아저씨, 혼자 드세요? 같이 먹어요. 고맙습니다. 다른 작업자들과 함께 앉아 밥을 먹으며 만식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예전에는 딸들과 함께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자주 했었습니다. 큰딸 서진이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는 가족 모두가 호텔 뷔페에서 축하 파티를 열었었습니다. 둘째 혜진이 프랑스 유학을 떠날 때는 김포공항까지 온 가족이 배웅을 나갔었습니다. 막내 수지는 대학 진학 대신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회사에서 일했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자랑스러운 아버지였는데 만식이 도시락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오후 작업을 계속하던 만식은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나이가 들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내일 하세요. 소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몸이 중요하죠. 결국 만식은 오후 4시에 일을 마쳤습니다. 하루 임금으로 3만 5천 원을 받았습니다. 아저씨,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 챙기세요. 고맙습니다. 내일 또 오겠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압구정동을 지날 때마다 큰딸 서진이 사는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서진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서진은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해서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둘째 혜진은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패션회사 본부장이 되어 강남에서 일했습니다. 역시 결혼하지 않고 일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수지는 아버지가 사업을 잃은 후에도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했습니다. 셋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한 만식은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서 저녁을 해결했습니다. 딸들한테 연락해 볼까? 만식이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딸들의 번호는 여전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딸들 앞에 나설 수 있을까? 만식은 망설였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젊은 사람이 가족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네, 저도 잘 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만식은 딸들이 그리워졌습니다. 딸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 만식은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몇천 원밖에 없었지만 마음속 기대만큼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딸들을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공사장 일을 쉬어야겠다. 만식이 휴대폰으로 소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아저씨. 몸 조리하세요. 만식은 평소보다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그나마 덜 낡은 셔츠와 바지를 골라 입고 구두도 닦았습니다. 딸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거울을 보며 만식은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9시 만식은 지하철을 타고 압구정동으로 향했습니다. 큰딸 서진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만식은 높은 아파트들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진이가 저기 살고 있구나. 서진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정장을 차려입은 여성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큰딸 서진이었습니다. 서진아, 만식이 딸을 부르며 다가갔습니다. 서진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여기를? 서진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누가 보는지 확인했습니다. 딸 보고 싶어서 왔지. 아버지, 연락이라도 하시지. 서진은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회사 가야 하는데 갑자기 오시면 잠깐만 얘기하자.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때 아파트에서 또 다른 여성이 나왔습니다. 둘째 딸 혜진이었습니다. 언니 같이. 혜진도 아버지를 보고 멈춰섰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 계세요? 혜진의 반응도 서진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놀람과 당황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혜진아, 너도 여기 사니? 언니 집에 잠깐 머물고 있어요. 비가 점점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식은 우산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좀 곤란해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곤란하다고? 사람들이 보잖아요. 아버지가 이런 모습으로. 서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연락하시고 오셨으면. 만식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딸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안하다. 갑자기 와서. 아니에요,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라. 서진이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럼 우리 커피라도 한잔 하자. 만식이 제안했습니다. 서진과 혜진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오늘 일정이 조금만 시간 내줄 수 없을까? 만식의 간절한 표정에 딸들이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서진이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세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만식은 가장 싼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딸들은 비싼 음료를 시켰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그냥 일하면서 지내지. 무슨 일 하세요? 건설 현장에서 자비를. 서진과 혜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있으신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야.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 돈 필요하시면 말씀하시지. 서진이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냈습니다. 급하게 뭐 필요하면 이거라도 쓰세요. 혜진도 5만 원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저도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만식은 그 돈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딸들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동시에 서글픔도 느꼈습니다. 돈은 됐다. 그냥 너희들 얼굴 보고 싶어서. 아버지, 그때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회의가 있어서. 나도 오후에 중요한 약속이. 혜진도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다음에 시간 맞춰서 천천히 만나요. 그래. 바쁠 텐데 붙잡고 있었네. 만식이 일어서려 할 때 서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막내는 어떻게 지내요? 수진이? 네, 요즘 연락이 안 돼서. 수진이는 힘들게 지내고 있어. 역시 우리가 도와야 하는데. 혜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만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막내 수진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수진아?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압구정에 있는데. 언니들하고 계세요? 제가 갈게요. 갑자기 왜? 아버지 걱정돼서. 금방 갈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서진과 혜진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막내가 온다네. 우리 시간이. 30분 후 수진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만식을 끌어안았습니다.
연락도 없이 왜 이렇게 비 맞고 있어요? 수진의 포옹을 지켜보는 서진과 혜진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카페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 아버지를 끌어안는 모습을 보며 서진과 혜진은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막내야, 갑자기 뭐야? 서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아버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왜 연락 안 하시고 혼자 오셨어요? 얼마나 걱정했는데. 미안하다. 그냥 너희들 보고 싶어서. 만식이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옷이 다 젖었네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수진이 아버지의 젖은 옷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어요. 나이가 몇 살인데. 그때 서진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막내야, 아버지 모시려면 돈도 들어. 너 감당할 수 있어? 무슨 말이에요? 맞아, 우리도 바쁘다고. 혜진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상황이 이런데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잖아. 수진이 언니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언니들은 뭘 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우리 일이.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게 지내시는 동안 언니들은 뭘 했냐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막내야, 목소리 낮춰. 서진이 주변을 신경 쓰며 말했습니다.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만식은 딸들 사이의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만해. 다들 그만해. 아버지는 말씀 마세요. 수진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언니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막내야, 오해하지 마. 혜진이 변명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걱정되지만 현실적으로 뭐요? 아버지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야. 서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네요. 수진이 테이블 위에 돈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지금 언니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막내야, 아버지는 용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족이 필요한 거라고요. 수진의 말에 서진과 혜진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만식의 마음속에 딸들의 속내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큰딸과 둘째는 자신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만식의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요. 씻고 따뜻하게 밥부터 드세요. 막내야, 잠깐. 서진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내 집도 좁잖아. 아버지 모실 형편이 되냐? 그게 뭐 어때서요? 현실을 봐야지.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 혜진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아버지 몸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혼자서 어떻게. 그럼 언니들이 도와주면 되잖아요. 우리도 바빠서.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를 외면하는 거네요. 수진이 실망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식은 딸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만하자. 다들 그만하자. 아버지, 저는 언니들이 이해가 안 돼요. 수진아,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언니들처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서진이 화를 냈습니다. 야, 너 지금 우리 보고 나쁜 딸이라는 거야? 제가 언제 그런 말 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그런 뜻 아니야? 언니가 알아서 해석하세요. 혜진이 중재하려 했습니다. 그만해, 둘 다. 아버지 앞에서 이러면 어떡해.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만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 나가요.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막내야, 오해하지 마. 서진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걱정되는 건 마찬가지야. 그럼 왜 이런 식으로 대해요? 우리도 힘들다고.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모시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수진이 언니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저라도 아버지를 모셔야죠.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봐야죠. 만식은 막내의 마음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수진아, 너한테 짐만 되는 거 아닐까?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게 짐이 아니에요. 소중한 가족이에요. 수진의 말에 서진과 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아버지 모시고 가겠어요. 수진이 아버지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막내야. 서진이 불렀지만 수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언니들도 시간 나면 아버지 보러 와요. 수진아. 하지만 돈은 가져가지 마세요. 저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수진이 테이블 위에 돈을 그대로 두고 아버지와 함께 카페를 나섰습니다. 남겨진 서진과 혜진은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의 좁은 원룸. 만식은 딸이 준비해준 따뜻한 물로 씻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나아 보이세요. 수진이 따뜻한 죽을 끓여 가져왔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만식은 딸이 차려준 상 앞에 앉아 죽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세요? 그냥 고마워서. 당연한 거예요. 수진이 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힘들었으면 말이라도 하시지. 너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가 언제 저한테 짐이었어요? 수진의 손이 만식의 거친 손을 덮었습니다. 이렇게 굳은 살이.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겠어요. 괜찮아. 일할 수 있는 게 어디야. 아버지, 언니들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언니들도 사정이 있을 거야. 무슨 사정이요? 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사정이 뭐가 있어요?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언니 서진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막내야, 지금 아버지 너네 집에 계시지? 네, 왜요? 솔직히 말해. 아버지 모시기에는 너 집도 좁고 내 형편도 어렵잖아. 서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병원에 계셨던 거 왜 우리한텐 숨긴 거야? 수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이요? 무슨 병원? 아버지가 안 말씀하셨어? 심장 쪽으로. 만식이 수진의 표정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셨다고요? 수진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만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전화 너머로 서진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된 압류통지서가 우리 집으로 왔어. 병원비 때문에. 수진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압류통지서라고요? 응. 병원비가 많이 밀렸나 봐. 수진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몇 달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 중요한 일을 왜 말 안 하셨어요? 너희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아버지, 혼자 얼마나 무서우셨어요? 괜찮았어. 괜찮을 리 없잖아요. 휴대폰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막내야, 거기 있어? 수진이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부담스러워. 뭐가 부담스럽다고요? 아버지 병원비도 그렇고 계속 돌봐드려야 하는 것도. 수진이 화가 났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요양원 같은데.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요양원이라고요? 만식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니, 정말 그런 생각하고 계셨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계속 모실 수는 없잖아. 왜 없어요? 우리도 우리 일이 있고 아버지도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수진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만식은 딸들의 대화를 듣고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왜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세요? 내가 너희들한테 짐이 되는구나.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수진이 아버지를 꽉 안았습니다. 언니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는 잘못 없어요. 하지만 병원비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할게요. 너 혼자서 어떻게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더 하든지. 만식이 딸의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수진아, 너까지 고생하게 만들어서. 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때 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혜진이었습니다. 수진아, 언니랑 통화했지? 네. 우리도 고민이 많아. 아버지 모시고는 싶은데. 그럼 왜 그런 말을 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 포기하고 아버지만 돌볼 수는 없잖아.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들은 일이 더 중요한 거네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우리도 무서워.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가 무서워요? 책임이. 부담스러워. 수진이 언니들의 진심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라도 아버지를 모셔야죠. 너 혼자 감당할 수 있겠어?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야죠. 수진아, 언니들처럼 도망치지는 않을 거예요. 수진이 전화를 끊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우리 둘이서 힘내요. 만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며칠 후, 세 딸은 아버지의 병원비 문제로 다시 모였습니다. 수진의 원룸에서 만난 자리였는데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병원비가 얼마나 밀렸는지 확인해 봤어. 서진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200만 원 정도. 생각보다 많네. 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가 나눠서 낼 수 있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야. 계속 치료받으셔야 하는데. 그때 만식이 화장실에서 나오며 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너희들 내 얘기하고 있구나. 아버지, 앉으세요. 수진이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서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만식이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심장이 많이 안 좋대. 얼마나 안 좋은데요? 수술을 해야 한다고. 딸들의 얼굴이 하얀해졌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들어요?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이요? 서진이 놀랐습니다. 그런 큰 수술을 왜 혼자 고민하셨어요?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너희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아버지, 그때 갑자기 구청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이만식 씨 계십니까? 네, 저인데요.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건으로 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이만식 씨 따님들 중에서 친자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자 관계요? 혜진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이만식 씨 가족관계 등록부상 따님 중 한 분은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딸의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그런 신고를 한 거예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익명 신고라서 확인이 어렵네요. 만식이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미안하다. 너희들한테. 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에요? 혜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직원이 어색해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정확한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가 필요합니다.
유전자 검사요? 네, 세 분 모두. 서진이 화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라서. 수진이 떨리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무슨 일이에요? 만식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너희들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 내가 큰 잘못을 했다. 잘못이 뭔데요? 그때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잖아. 병원 입원해 계시고. 만식이 힘들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외로워서 다른 여자를 만났어. 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여자요? 그 사람과 사이에서 설마. 서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죗값이 지금 이렇게 온 거다. 만식이 울먹였습니다.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누구예요? 누가 진짜 딸이 아니냐고요?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 모른다고요? 수진이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 그럼 우리 중 누군가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검사를 받아보시고 결과가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나간 후 세 딸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서진이 분노와 당황이 섞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만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 두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 중 누군가는 정말 아버지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진아, 이런 식으로 알게 될 줄은 몰랐어요.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서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일단 검사부터 받아보자. 언니, 지금 당장 뭘 해도 소용없어. 결과를 봐야지. 혜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확실히 알아보자. 수진만이 아버지 옆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만식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해.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세 딸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서진과 혜진은 평소보다 연락을 자주 했고 수진은 아버지 곁을 더욱 지켰습니다. 밤늦은 시간 수진은 아버지 옆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잠 못 자니? 만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는요? 나도 잠이 안 와.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나지막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무서워요. 뭐가? 검사 결과가. 만약에 제가.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식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중요하지 않아요? 너는 내가 키웠잖아. 그게 전부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피가 안 섞였다면 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만식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야. 마음. 이때 만식의 잠꼬대 같은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막내야, 미안하다. 넌 항상 나만 챙겼지. 수지는 아버지가 잠든 줄 알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누가 친자든 뭐든 저는 아버지가 좋아요. 아버지 한 사람이라도 저한테 살아있으니 전 그걸로 끝이에요. 만식은 잠든 척하면서 딸의 말을 들었습니다. 평생 눌러왔던 죄책감의 돌덩이가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식은 결심했습니다. 이젠 도망 안 간다. 아버지, 세 딸 모두에게 진실을 말하고 다시 시작해보자. 수진이 아버지의 다짐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네, 아버지. 뭐든 함께해요. 그날 오후 서진과 혜진이 찾아왔습니다. 둘의 표정은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얘기 좀 해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할 말이 많지.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너무했어요. 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했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어요. 괜찮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서진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말하고 싶었어요. 뭘? 저희가 무서웠어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돌보는 것도, 책임지는 것도, 그래서 도망치려 했어요. 서진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뭘?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소중한 분이라는 걸요. 혜진이 만식을 바라봤습니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맞아요.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우리를 키워주신 분이잖아요. 서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버지, 앞으로는 제대로 모실게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버지 수술비도 마련하고 딸들의 말에 만식은 감동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왔대.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확인하러 가야겠네. 서진이 일어섰습니다. 다 같이 가요. 혜진도 동의했습니다. 무슨 결과가 나와도 우리는 가족이에요. 수진이 아버지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구청으로 가는 길에서 네 사람은 조용했습니다. 각자 마음속으로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섭죠?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이제는 안 무서워. 만식이 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우리 모두 함께니까 괜찮아요. 서진이 아버지의 다른 쪽 팔을 잡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혜진도 힘을 보탰습니다. 구청에 도착한 네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구청 민원실. 네 사람은 긴장한 채로 직원 앞에 앉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만식 씨와 큰딸 이서진 씨는 친자 관계가 확인됩니다. 서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둘째 이혜진 씨도 친자 관계가 확인됩니다. 혜진도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럼 막내는?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막내 이수진 씨는 친자 관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저는 죄송합니다.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만식이 수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아버지. 수진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진과 혜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럼 수진이는 우리 진짜 동생이 아니었구나. 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수진이 갑자기 일어서서 언니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그게 지금 중요해? 수진아, 언니들은 아버지 노숙하고 계실 때 찾지도 않았잖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 맞고 쓰러질 때도, 그때도 외면했잖아.
막내야, 우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잖아. 수진이 언니들을 향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서진이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수진아, 우리도 사정이. 무슨 사정? 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사정이 뭐가 있어요? 그건 혜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린 그냥 겁이 났어. 뭐가 무서웠어요? 책임질까봐.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도망쳤구나. 수진이 실망스럽게 말했습니다. 혈연 관계 확인되니까 이제 와서 가족 행세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서진이 변명했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어. 반성이라고요?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혼자 고생하실 때는 어디 있었어요? 만식이 딸들 사이의 갈등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만해. 다들 그만해. 아버지는 말씀하지 마세요. 수진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수진아, 중요한 건 누가 아버지를 지켰느냐는 거예요. 수진이 흐느끼며 계속 말했습니다. 언니들은 아버지가 힘들 때 외면했어요. 우리도 힘들었어. 혜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힘들다고 아버지를 버려도 되는 거예요? 버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돈 몇 푼 주고 책임 다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아버지는 누가 친자인지보다 누가 아버지를 지켰는지가 더 중요해요. 만식이 수진의 말을 듣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맞다. 수진이 말이 맞아. 아버지,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하지. 만식이 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내가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줬어.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제 진짜 아버지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수진아, 저에게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만식의 눈가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서진과 혜진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수진아,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라도 제대로 할게. 서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어.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수진이 언니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원실을 나서며 네 사람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더 중요한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혈연보다 소중한 것은 마음이었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한 달 후 수진의 원룸은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고 만식은 천천히 회복하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병원 검진 어땠어요? 수진이 퇴근 후 집에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대. 수술 날짜도 잡혔어? 정말이요? 응, 다음 주 화요일. 만식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수진이 문을 열어보니 서진과 혜진이 반찬통을 여러 개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언니들, 안녕, 수진아. 서진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드시라고 반찬 좀 만들어 왔어. 혜진도 반찬통을 내밀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수진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한 달 전과 달리 언니들의 태도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서진과 혜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왔구나. 만식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버지,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수술 잘 되면 괜찮을 거래. 수술비는 준비됐어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셋이서 나누기로 했어.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네,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저녁 준비를 하며 네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끓인 미역국 드세요. 혜진이 정성스럽게 국을 떠드렸습니다. 고맙다. 저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김치찌개 끓여왔어요. 서진도 반찬을 차렸습니다. 수진이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이제야 좀 가족 같네요. 수진아, 그동안 미안했어. 서진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너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해서 이제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수진이 언니들을 바라봤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니까. 식사를 마친 후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뭐든 물어봐. 저희가 아버지 친자인 게 확인됐는데 기분이 어때요? 만식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안도했지. 왜요? 너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 아버지.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만식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가 가르쳐줬어. 제가 뭘.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라는 걸. 아버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우리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수진이가 진짜 딸이었어. 혜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혈연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였구나. 만식이 세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부모 마음이다. 네, 아버지. 하지만 가장 가벼운 것도 자식 마음이지. 딸들이 아버지의 말을 새겨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무겁게 살지 말고 가볍게 살자. 무슨 뜻이에요? 서로를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자는 뜻이야.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우리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맞아요. 과거는 과거고. 서진도 동의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죠. 혜진도 힘을 보탰습니다. 만식은 딸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친자든 아니든 나한텐 너희 셋 모두가 내 딸이다. 아버지, 고맙다. 정말 고맙다. 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도 고마워요. 우리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수진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서진과 혜진도 함께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네 사람의 마음을 적시는 따뜻한 비였습니다. 일주일 후 만식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느끼세요? 수진이 병실에서 물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 정말 다행이에요. 서진과 혜진도 병문안을 왔습니다. 아버지, 회복하시면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고맙지만 수진이랑 지내는 게 좋겠어. 왜요? 수진이가 나를 가장 잘 알거든. 만식이 막내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언니들도 자주 와줘야 해. 당연하죠. 서진과 혜진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한 달 후 만식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식사하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건
결국 마음이었구나. 만식이 딸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네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 시청, 한 줄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